안녕하세요. 빚과 전쟁을 하는 법무부인 스탠다드 정경현 변호사입니다. 최근 저희가 성공적으로 법인회생을 이끌어낸 제과 제빵 프랜차이즈 기업의 사례가 있는데요. 단순히 한 기업의 사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업계 종사자분들이라면 충분히 직면할 수 있는 상황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법인회생 성공 사례를 해드리면서 제과 제빵 업계라는 산업 자체를 분석하면서 여러분께 도움이 될 만한 인사이트를 전달드리고자 합니다. 실제로 2024년 제과 제빵 프랜차이즈의 가맹점 평균 매출액은 전년 대비 약 34% 감소했고요. 외식 프랜차이즈 업종의 평균 폐점률은 14.9%에 달했습니다. 다시 말해 10군데 중 이제 한 군데에서 두 군데 정도는 문을 닫고 있는 셈입니다. 지금 잘 되고 있고 빵만 맛있게 잘 만든다고 안심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저희가 수행했던 사안의 경우 한때 독자 제품으로 인기를 끌면서 사업을 확장했지만 결국 여러 악재가 겹쳐 회생 절차를 신청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관계업계 관계자분들께서는 시그널이 있다면 부담 갖지 마시고 한 번쯤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첫 번째, 본사가 유동인구가 많은 도심 상권에 직영점을 공격적으로 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임대료라든지 인건비, 고정비 부담이 급격히 늘어났어요. 더구나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서 상권이 위축되면서 직영점 매출이 크게 하락하는 악재까지 겹쳤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직영점뿐만이 아니라 가맹사업으로도 확장을 시도했었는데요. 일부 가맹점의 실적이 기대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가맹점주의 운영 미숙이나 본사의 지원 한계 등으로 인해서 가맹점 부실이 나타나자 로열티 수익 감소와 브랜드 이미지 타격으로 본사 재무에 상당한 부담을 주었습니다. 주요 거래처에 외상 매출 대금이 6억가량 있었는데 이걸 받지를 못했습니다. 계약상 받아야 할 물류비와 납품 대금을 회수하지 못하자 곧바로 작은 경색이 시작되어서 회사의 재무 건전성이 악화되기 시작했습니다. 더 나아가서 임대인과의 분쟁으로 인해서 법적 비용까지 발생하는 악재가 겹치게 됐습니다. 결과적으로 이렇게 여러 문제들이 한꺼번에 발생하면서 회사의 재무 상태는 걷잡을 수 없이 악화되었습니다. 손익분기점을 넘지 못한 직영점, 또 부실 가맹점, 떼인 돈, 미수금이죠. 떼인 돈과 갑작스러운 부채까지 더해지면서 감당하기 어려운 지경이 된 것입니다. 결국 해당 기업은 법원의 회생 절차를 통해서라도 구제 개편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게 되었습니다. 말씀드린 사례는 사실 제과 제빵 업계가 속한 외식 프랜차이즈 산업 전반의 구조적인 문제를 그대로 담고 있습니다. 외식 프랜차이즈 기업의 대부분은 소규모 영세 업체입니다. 가맹본부 수 자체는 많지만 가맹점 100개 이상 보유한 본부는 전체의 6.2%에 불과합니다. 그만큼 생계형 소자본 창업 프랜차이즈가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규모가 작다 보니 자본력이나 위기 대응 능력이 부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프랜차이즈 본사의 직영점 보유수는 평균 1.2개에 지나지 않습니다. 직접 운영해본 매장이 거의 없이 바로 가맹사업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그만큼 본사가 현장에 쌓는 경영 노하우가 부족하다는 뜻이거든요. 본사 경험이 없다 보니 가맹점을 제대로 지원하거나 컨트롤하지 못해 문제가 발생 시 대처도 미흡해집니다. 이러한 구조상의 한계는 폐점률 지표에도 드러나는데요. 실제 프랜차이즈 폐점률이 다른 업종보다 높은 편입니다. 특히 한식 음식점 프랜차이즈의 폐점률은 19.0%에 달하고요. 업종 중 가장 높을 정도로 심각합니다. 제가 제빵 업종 역시 경기 침체나 트렌드 변화에 취약해서 한때 열었다가 문을 닫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한편 프랜차이즈 기업의 평균 존속 연수는 약 6.82년, 브랜드 기준으로는 평균 5.7년밖에 안 됩니다. 불과 5년에서 6년 만에 사라지는 브랜드가 많다는 뜻인데요. 그만큼 산업 전반의 체질이 아주 취약하다는 의미입니다. 유행을 타는 아이템으로 단기간에 확장했다가 금세 쇠퇴하는 경우도 많고 지속 가능한 운영 노하우나 자본을 충분히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급속 확장하는 구조적인 문제가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운영하는 채무종결자라는 채널이 있는데 거기에서 제가 저희 창업하시는 분들, 사업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각 업종마다 재무 상태나 이런 것들을 좀 정리해드리고 분석해드리는 그런 이제 그 프로를 하고 있어요. 제과 제빵 업계 프랜차이즈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에서 대표적인 기업으로는 파리바게트가 있죠. 파리바게트마저도요, 단기 순이익이 5%가 안 됩니다. 2%, 3%밖에 안 돼요. 그만큼 이 프랜차이즈란 사업은 이익이 작습니다. 작은 이익을 규모를 키워서 만들어 나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회사의 구조적인 안정성을 충분히 확보하셔야 되는데 결국 구조적인 안정성은 경험에서 나오는 건데 그 부분이 미흡하다 보니까 이렇게 회생 절차에 들어간다거나 아니면 재무 상태가 안 좋아지는 겁니다. 이 사건 같은 경우는 좀 되게 특이한 부분이 있는데 수임 단계에서부터 좀 특이했습니다. 이 회사의 채권자로부터 사건을 소개를 받았어요. 채권자분이 이 회사 회생을 해야 될 것 같다. 근데 지금 좀 답답하니까 저희한테 잘 설득을 한 다음에 회생 절차를 진행해 주십시오 라는 요청을 받아서 채무자 회사의 대표이사님과 상담을 하고 사건을 진행한 사건입니다.
두 번째 특이점은 저희가 이 사건을 진행할 때 처음부터 진행한 게 아니에요. 법원에 신청이 된 사건을 저희가 이어받았습니다. 이어받은 이유는 채무자 회사의 대표이사님이 지금 회생 절차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다라는 확신이 들었다고 하십니다. 그 이유가 법원의 실무관이 계속 얘기를 한대요. 잘못되고 있다. 방법을 찾아라.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저희를 찾아오신 거죠. 제가 처음에 왜 잘못됐지 하고 사건 검색을 해봤어요. 그거를 딱 검토해보니까 바로 알겠더라고요. 어떤 문제 때문에 진행이 되지 않고 있다라는 게 딱 보이더라고요. 지금 이거 렌트하신 거 그것 때문에 문제되는 거 아니냐고 말씀드렸더니 바로 맞다고 하시더라고요. 이 렌트라든지 금융리스, 운용리스 이런 부분들이 회생 절차에서 굉장히 복잡한 쟁점인데 회생을 처음 하는 로펌 같은 경우는 여기서 무조건 실수를 합니다. 이 실수 하나로 인해서 회사가 망할 수 있어요. 그런 실수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바로 사건을 이어받아가지고 다시 진행을 하려고 했더니 법원에서 그렇게 하지 말고 어차피 이 사건 처음부터 잘못된 거니까 저희한테 그냥 처음부터 다시 하라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처음부터 다시 했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이 사건이 진행이 되고 이제 성공을 앞두고 있는 그런 사건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법무법인 스탠다드는 회생 절차를 통해서 어떻게 해결책을 모색했을까요? 먼저 사업 구조조정을 적극 추진했습니다. 수익성이 낮은 직영점을 폐쇄 또는 축소를 과감히 결정해서 불필요한 교정비를 줄이도록 지도했습니다. 실제 회생 절차에서는 비용 구조를 개선하는 것이 필수이기 때문에 적자가 나는 직영 매장을 정리함으로써 매달 나가는 지출을 크게 낮춘 것입니다. 다음으로 주요 채권자 설득에 주력했습니다. 회생 과정에서 채권자들의 협조를 이끌어내는 것이 성공의 열쇠입니다. 법무법인 스탠다드는 임대인이나 공급업체, 그리고 금융회사 등 핵심 채권자들을 직접 만나서 상황을 소상히 설명하고 협력을 구했습니다. 이 사건 같은 경우는 압류가 되어 있는 상태였어요. 회생을 신청했을 때 회사의 계좌가 압류가 되게 되면은 압류되어 있는 돈을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은 이 회사는 지금 당장 운전자금 사용해야 되는데 그 돈이 묶여버리니까 운전자금 사용할 수가 없게 되겠죠. 이걸로 인해서 회사가 회생이 불가능해지는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 근데 이 압류되어 있는 사건을 면밀히 검토를 해보니까 회생 신청 이후의 금지 명령과 이 압류가 경합되는 상황이었는데 근소하게 저희가 유리한 상황이었습니다. 금지 명령이 조금 더 먼저 나온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그거를 토대로 해가지고 압류까지 해제하는 그런 결과를 만들었습니다. 무엇보다 실현 가능한 회생 계획 수립이 핵심이었습니다. 회생 계획이란 앞으로 회사가 어떻게 빚을 갚고 사업을 개선할 것인지를 상세히 담은 계획인데요. 법무법인 스탠다드는 회사의 재무 현황을 면밀히 검토한 뒤 현실적인 상황 계획과 사업 재편 전략을 마련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향후 매출 전망과 비용 절감 방안을 수치로 제시하고 필요하다면 투자 유치나 자산 매각을 통한 자금 확보 계획도 포함했습니다. 또한 인력 운용 계획, 생산 설비 활용 계획 등 기업의 지속 가능한 운영 방향을 함께 제시해서 회생 후에도 경쟁력을 갖추도록 했습니다. 이러한 계획은 법원은 물론 채권자들에게도 신뢰를 주는 요소인데요. 법무법인 스탠다드는 채권자 집회 등 절차에서 계획안을 자세히 설명하고 동의를 구하는 과정도 법률적으로 지원했습니다. 그 결과 해당 기업은 법원의 회생 계획 인가를 얻어내며 채무를 조정받고 새로운 출발의 기회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전문적인 컨설팅과 법률 조력을 통해 빚에 허덕이던 제과 기업이 구조 개혁을 이루고 정상 영업을 이어갈 수 있었던 것이죠. 지금까지 제과 제빵업의 회생 사례와 구조 개선 방안을 살펴보았습니다. 이번 영상을 통해 업계에 계신 분들께서는 위기 시그널을 놓치지 않으시길 바라고 어려운 상황이라면 언제든지 상담 요청 주시면 도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